네, 오늘 낭독할 책은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입니다. 출판사는 시소출판사입니다. 저자 조기성.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몸소 깨닫게 된 후로 양 한방을 비롯한 자연요법, 자연의학 등의 보완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옵티마 체질임상의학회 연구위원, 동의 공동한방체인 회원, JNHBIO 임상영양학회 회원, 생체부활자연치료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졸업 후 30여 년간 임상약사로 환자들을 대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과 증후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 책이 보완대체 의학을 깊이 연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자료로 남기를 바라며 초보 약사, 한의사, 한약사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법을 찾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서로는 병을 이기는 건강법은 따로 있다가 있다. 네, 시소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고요. 작가 소개를 했습니다. 목차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트 1, 쉽게 풀어보는 음양오행과 우리 몸. 파트 2, 궁금해요 음양오행 건강상담소. 파트 3, 만성질환을 다루는 음양오행 치유법. 파트 4, 건강의 질을 높이는 최강의 방법. 네, 이렇게 파트 1, 2, 3, 4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마지막 파트 4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건강의 질을 높이는 최강의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2페이지부터 낭독합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TV에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의 피부는 마치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듯 생기있고 곱다. 수분이 풍부한 피부는 보기에도 좋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한다. 피부를 포함하여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세포가 건강하려면 수분이 풍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건조해지면 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내의 수분 유지량은 점차 감소되어 매 10년마다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퇴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세포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마시기이다. 지구 표면의 70%가 수분이고 우리 몸도 70%가 수분으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수분이 각 조직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장기의 활동이 느려지고 각종 질병과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반면 충분한 수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체온이 잘 유지되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물치료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영국의 바트만 게리지 박사는 물의 의학적 약용 연구에서 현대의 만성질환들은 체내에 물이 부족해져서 오는 것임을 수많은 임상과정을 통해 증명했다. 물이 부족해지면 원활한 수분 대사와 생리 기능의 장애로 만성염증과 많은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폐물이 쌓여있다. 노폐물은 몸의 독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세정하는 데는 최소한의 물이 필요하게 되며 새로 유입된 물은 오래된 물을 밀어내고 깨끗한 혈액을 만든다. 우리 몸에서는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을 재흡수하므로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을 쉬게도 해준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장이 통조수도라는 기능을 통하여 인체 위쪽에서 수액을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배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아래에서는 신장이 수액대사를 관장하고 소변의 생성과 배설에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장이나 폐장에서의 수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이 자신의 길을 잃어서 각 조직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장부에서는 진액이 마르는 상태를 초래한다. 진액이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통칭하는 말로 오장육부의 영양의 기본이 된다. 폐장에 진액이 마르면 폐결핵이 오고, 기관지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을 하면 피부가 건조해진다. 간장에 진액이 마르면 간 경화가 오고, 눈물이 말라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생식기가 건조해진다. 위장에 진액이 마르면 저산증이 생겨 위장병이 생기고, 입안에 침이 마르며 입술이 건조해진다. 심장에 진액이 마르면 혈액이 탁해져서 순환장애가 오고 혀가 건조해진다. 신장에 진액이 마르면 몸의 원기가 떨어지며 뼈가 안 마르고 귀가 건조해진다. 진액이 마르게 되는 원인은 자율신경 조절 기능과도 관련이 높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인체에서는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내 수분을 배출하려는 성향이 높아진다. 동양의학의 근본 원리인 양은 자연에서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기운으로 나타나는데, 현대는 이 기운 중에 조와 화가 많아지는 시대이다. 외부적으로는 비닐, 플라스틱, 콘크리트, 시멘트 등의 환경 파괴 물질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조와 화한 환경을 만든다. 인체 내부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의 음식과 방사능 도출, 스트레스 등이 몸을 조화화한 상태로 만든다. 예를 들면 라면, 과자같이 영양가는 없고 에너지만 나에게 가는 음식이나 냉장 음식,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향기가 강한 음식 등이 조한 음식이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음료나 술은 마신 물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막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실제로는 조한 음식이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몸에 화를 만든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매운맛의 음식도 화며, 빵과 국수 등 우리가 흔하게 먹는 밀가루 음식도 몸의 피부층을 두껍게 하고 열의 발산을 막음으로 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고기류도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므로 화한 음식이다. 그 중에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 흔하게 즐겨 먹게 된 닭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인산만큼이나 많은 열을 생성한다. 특히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닭가슴살은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각종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현대의 조하고 화한 환경은 우리 몸의 진액을 마르게 하고 부족 증상을 일으켜 면역을 떨어뜨리며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여기에 각종 스트레스와 폐장과 신장의 기능 저하가 인체의 진액 부족을 촉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식습관과 환경으로 되돌아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물은 진액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된다. 물 마시기야말로 우리 몸을 해독하고 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법이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국을 선호하는 민족이다. 밥을 국에 말아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다. 국을 먹고 나서도 물로 입가심을 한다. 물이 위장에서 전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통의학에 위오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위장이 조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위장은 건조한 환경을 싫어하므로 식후의 물은 소화기관과 위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빈속의 물은 잔여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장에서도 좋은 장내 환경과 건강한 장의 점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사실 섭취한 음식이 몸에 흡수되기까지는 모든 소화와 영양 흡수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하다. 다만 위장이 냉하거나 위하수, 위무력증이 있다면 마시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하고, 마시는 물도 따뜻한 물이 좋다.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면 자주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얼굴이 붓기도 한다. 인체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수분량은 땀과 소변으로 2리터, 호흡으로 0.5리터, 피부로 0.5리터, 대변으로 0.1리터 정도로 약 3.1리터가 되고, 섭취하는 수분량은 식사와 과일 등으로 1.5리터, 신진대사에 의해 몸에서 0.2리터가 만들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이다. 즉
약 2리터의 물을 매일 습관적으로 마셔야 몸속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세포에 활력이 생긴다. 물론 이는 평균치이므로 개인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몸무게, 환경, 온도, 신체 활동량과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물은 각종 음료나 차 등의 형태가 아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맑은 생수가 좋다. 생수 중에서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약알칼리성의 물이 가장 좋은데 신비하게도 미네랄 조성이 가장 이상적인 물은 태아를 품고 있는 산모의 양수이다. 생명을 소중히 키우라는 신의 배려인 듯하다. 이제는 거의 집집마다 보급되어 필수품이 되어버린 정수기의 물은 미네랄이 없는 죽은 물이다. 차라리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데 다행히 요즘은 정수기 대신 알칼리 이온수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자연에서는 해양 심층수가 우리 혈액의 전해질 조성과 비슷한데 해양 심층수는 깊은 바다 200m 이하의 청정지역에서 순환하는 심해 바닷물이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안반수도 전해질 조성 비율이 비슷하다. 물을 마실 때는 갈증이 나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셔야 한다. 갈증이 날 때는 이미 몸에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는 흡수되지 못하고 담음이 될 수 있다. 영양제에도 음양이 있다. 우리가 즐겨 요리해 먹는 수많은 음식에도 음과 양이 있어서 따뜻한 성질과 찬 성질로 나눠볼 수 있다. 이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온도가 아니라 그 재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양성 체질은 몸속에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을 풀어주는 서늘하고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선택하고 음성 체질은 몸속의 서늘한 기운을 풀어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몸속에 열이 많다는 것은 체온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인체 기능의 항진을 말하며 양적 기능이 활발한 상태를 말한다.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에도 이러한 음양의 성질이 있으므로 광고 매체나 인터넷에서 보면 몸에 좋다고 홍보하는 대로 체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먹다 보면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망가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늘 접하는 여러 음식과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에 담겨있는 음양의 원리와 그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맛. 음양으로 분류하면 매운맛과 단맛은 양의 성질을 갖고 양의 속성대로 발산하여 뻗으리는 작용을 하며 신맛, 쓴맛, 짠맛, 떫은 맛은 음의 성질로 몸속의 길을 수렴해 하강한다. 채소. 식물이나 과일의 속성은 생존을 위해 각자의 계절이 가지는 기운과는 반대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자연적인 선택이어서 이런 음식을 섭취하는 인간에게는 해당 계절의 기운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 즉, 봄과 여름의 따뜻한 기운을 받으며 자라는 녹색 채소들은 대체로 서늘하고 음기가 강하다. 여름이 제철인 오이, 가지, 열무 등도 성질이 냉하고 음기를 머금어서 한여름 무더위를 쉽게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뿌리는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가장 기운이 응축되어 있는데 무, 감자, 고구마, 당근, 생강, 우엉 같은 뿌리에는 음의 성질을 가진 땅속에서 키워져 양기를 가진다. 이러한 가을 채소는 여름철 땀으로 새어나가던 기운이 안으로 모이도록 만들어준다. 같은 땅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음기가 있는 감자는 위로 열리고 고구마는 아래로 달린다.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대파, 양파, 마늘 등은 성질이 따뜻한 열성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인삼도 열성이지만 산속의 추운 한겨울을 수없이 지내는 산삼은 강한 열성을 지닌다. 과일. 더운 여름에 나는 수박, 참외, 멜론, 딸기, 블루베리 등은 성질이 차고 습하여 음기가 강하며 열대지방 과일인 파인애플, 바나나 등도 냉함으로 몸에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과일들은 감기나 여성의 생리기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추운 겨울에 나는 제주 밀감, 한라봉 등은 성질이 따뜻하고 가을에 익는 사과, 대추, 감 등도 성질이 따뜻하다. 곡류. 곡류는 채소나 과일과 다르게 자연의 기운에 따라 고유의 기운이 만들어진다. 이는 사람이 사계절 먹는 주식이 곡류이므로 태어난 땅의 기운을 그대로 곡류에 담으려는 신의 배려 때문일 것이다.
양의 성질을 가진 곡류는 찹쌀, 현미, 조, 옥수수 등이 있고 음의 성질을 가진 곡류는 보리, 밀, 팥, 녹두, 수수, 율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쌀은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자라므로 양의 기운을 가지는데 지역에 따라 성질이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은 찰기가 강하고 틀어막는 성질이 있어서 살을 지우고 체온을 보존한다. 반면에 열대지방에서 나는 안남미는 밥을 하면 푸석푸석하고 먹으면 땀뚜껑을 열어 땀 발산을 유도하므로 무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 보리나 국산밀은 가을에 뿌려져 겨울에 자라므로 음의 기운을 가지며 그 표식으로 가운데가 둘로 나뉘어 있다. 견과류. 대부분 따뜻한 성질의 음식에 속한다. 따라서 몸에 좋은 자연식품으로 알려져 간식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지만 양성체질의 사람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 육류. 체형으로 볼 때 뒤쪽이 발달한 돼지, 오리, 양 등이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닭, 소, 개, 염소, 달걀, 우유 등이 양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성장기에 단백질과 칼슘을 공급한다고 무조건 달걀과 우유를 많이 먹이는 것은 양적인 체질의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해산물. 대체로 어패류는 서늘하고 진액이 많아서 음의 성질을 가진다. 전복, 게, 낙지, 조개류, 해삼, 굴, 멍게, 새우, 오징어 등이다. 얕은 바다에서 자라는 미역이나 김, 파래, 다시마 등의 해조류는 겨울이 제철인 음식으로 성질이 냉하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생으로 먹으면 몸이 찬 사람들은 소화장애나 묽은 변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체질에 맞는 음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양성 체질이라고 늘 냉한 음식만을 먹거나 음성 체질이라고 늘 따뜻한 음식만을 먹는 것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준다. 자연은 음양이 어우러져야 하므로 자연의 일부인 사람도 골고루 먹되 체질에 맞는 것은 조금 더 먹고 병이 있을 때는 가려 먹으면 된다. 그런 면에서 이것저것 혼밥된 비빔밥은 중용이 이루어진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비빔밥을 먹고 탈이 나는 사람은 없다. 네, 오늘은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게 오로지 감기를 안 걸리려면 굶어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는 부분은 어디 부분에 이제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94페이지부터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굶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 건강 관리를 위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는 굶어야 낫는다.